이게 그러게요. 멸종이 된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멸. 한반도에서 전멸입니다. 전멸이에요. 네네. 소똥구리가 여러 종이 있거든요. 그냥 소똥구리도 있고요. 왕소똥구리, 그 다음에 긴다리 소똥구리. 얘네들이 이 세 마리가 세 종이 똥을 굴려요. 애기뿔 소똥구리, 뿔 소똥구리, 창뿔 소똥구리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똥을 굴리지 않고 그냥 똥 속에서 살아내서 먹습니다. 근데 이제 이 똥 굴리는 애들 있죠. 그 소똥구리랑 왕소똥구리, 그 다음에 긴다리 소똥구리 중에 소똥구리랑 왕소똥구리가 전멸했고요. 특히 어머. 그냥 소똥구리는 완전히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거의 판단이 됩니다. 근데 소똥구리가 왜 멸종이 된 걸까요? 김진일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풍뎅이 연구하셨고 성신여자대학교에 계신 분인데 그 1970년도 이후 그 농촌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네. 근데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그 목초지가 일단 되게 감소했고요. 소똥구리는 그쵸. 목초지에서 사는데 가축 사육할 때 이제는 옛날에 풀 줬지만 지금 이제 인공 사육이랑 살충상질 엄청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똥에 되게 살충제 거의 화학 성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소똥구리가 엄청 많이 죽어서 사라졌고요. 일부 그 청정 지역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네. 들판이나 소 키우는 데에서 가면 기아 소똥구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진짜 소똥구리들은 이제 구제역 몇 번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한번 딱 하면 거치고 이제 정말 이제 전멸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지금은. 있어요. 북한엔 남아 있을까요? 북한에 남아 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몽골에서 수입을 해서 했어요. 몽골은 남아 있거든요. 초원지대잖아요. 네, 초원에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똥구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거 할 바에는 일단 한국 샘플에서 복원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의미 깊죠. 이제 다 허탕이었다. 그동안 본 거 보면 이제 막 다른 풍뎅이 같은 거 이제 보고 그래서 한 번도 이제 찾아진 적이 없습니다. 네. 멸종이랑 좀 다르죠. 멸종은 이제 그 종이 전 지구적으로 사라진 건데 네. 이제 한반도에서는 멸절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 멸종되지 않은 소똥구리 종 아까 말한 긴다리 소똥구리를 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소 농장이 주변에 있었어요. 아 우연인 거죠. 네, 또. 소 농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긴다리 소똥구리가 먹는 게 소똥만 아니라 다른 초식동물 똥도 먹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라니 똥 같이 초식동물들 동그란 똥 있죠. 네, 그거 굴리고 있는 걸 봐가지고 아니 이미 동그란데 그걸 왜 굴리지? 그러게요. 보건센터에서 몽골에서 소똥구리를 좀 들여와서 키우고 있다는 게 맞나요? 그쵸. 네. 2019년에 몽골에서 우리나라 소똥구리랑 거의 같은 종인 유전자 차이도 유전자 결별로 안 나는 이제 같은 소똥구리를 들여와서 이제 키워서 200마리를 이제 인공모식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화학 첨가물 때문에 죽었잖아요. 얘들이. 그렇죠. 그 화학 첨가물 안 들어간 사료랑 이제 구충제 전혀 먹지 않는 가축똥을 이제 먹여서 키우고 있고요. 어디다 방사해가지고 적당히 살 곳을 찾는가. 우리 지리산 가면 그 반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들도 이제 어떻게 풀어놓으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소똥구리가 멸종 위기인 게 왜 그렇게 문제냐? 환경이 변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왜 꼭 그게 우리 생태계에 들어와야 되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갈로아님 혹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소똥구리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얘네들이 그 일단 똥을 분해하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부산물을 분해해서 자연 순환에 가장 중요한 분해자 역할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소똥구리가 없었다면 똥들이 지구를 덮었겠죠. 자연적인 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얘네가 생태계가 사라졌거든요. 한국에 들여와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일단 고민이 돼요. 소똥구리가 우리 환경에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똥을 먹음으로써 도움이 되는 게 있겠죠? 네. 스스로? 똥은요. 네. 그거 영양가 잔뜩 골라서 먹었던 거 분해도 안 돼 있고 이미 와. 소똥 얘네들도 반추동물에서 안에 장내 미생물이 엄청 많고 걔네들 다 분해해 놓은 거잖아요. 그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런 복잡한 일 없이 그냥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원시적인 곤충들이 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먹고 소똥구리도 등장 자체는 그렇게 원시적인 건 아니지만 네, 편한 식단을 선택한 거죠. 알도 그래서 그러면 똥 속에다 낳는 걸까요? 아래에서 이제 그 애벌레가 그걸 똥을 먹어요. 굴리는 이유가 똥을 가서 이렇게 자기가 똥 경단을 만들잖아요. 네네. 그걸 굴려가서 적당한 주차한 다음에 땅을 파고 알 경단을 넣고 거기다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알을 낳기 위해서 굴리는 거예요. 그렇죠. 똥을 넣고 네. 똥을 씹는데 이제 저 육아는 모르지만 지키긴 해요. 다른 애들이 훔치기도 하거든요. 네, 뭐를요? 똥경단을요. 똥경단을 이유는 네. 자기가 먹으려고 아니면 자기가 알 낳으려고? 자기가 알 낳는데 그게 더 좋아 보여서. 소똥구리계 또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 이건 똥수저까지 되겠네요. 이런 게 있다면서요. 뭐 그쵸. 혹시 경단에 뭐 크기 혹은 뭐 더 많이 소화되지 않은 영양분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 금수저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똥이 어찌 똥경단에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네. 그리고 그 부모님 이렇게 똥경단에서
새끼가 물려받으면 그 똥경단 내에서 다 큰 다음에 나오거든요. 똥 퀄리티가 어떠냐, 영양분이 많냐 적냐, 물이 놨냐 습하냐 건조하냐, 아니면 크기가 작냐 크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먹고 태어나는 게 달라요. 몸집도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똥구리 보면 이렇게 멋있는 뿔이 있잖아요. 네. 뿔 갖고 뭐 할 것 같아요? 뿔로 싸우죠. 네. 수컷들이 암컷을 두고 싸우는 건데요. 네. 부모님한테 똥을 크게 물려받은 애들이 네. 이게 커요. 당연히 많이 먹어서. 뿔 큰 애들은 이제 부모님 잘 물려받았으니까 잘 싸우겠죠. 이제 뿔 조그만 애들 있겠죠. 중간 사이즈 있겠죠. 얘들은 맨날 집니다. 근데 뿔이 조그만 애들은 오히려 짝짓기 성공률이 높아요. 왜요? 알파메일 할게요. 네네. 알파메일과 베타메일과 가마메일이 있는 거죠. 네네. 베타메일들은 알파한테 항상 져요. 알파한테 대드니까. 근데 감마는 대들 생각도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다른 전략을 취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알파 베타끼리 싸우고 있을 때 몰래 그냥 암파한테 접근해가지고 가서 야, 쟤네 너무 폭력적이다. 나랑 저기 가서 똥이나 네, 먹자. 네, 네, 쟤네 네. 너무 심하게 싸우잖아. 네, 이렇게 네, 설득을 네. 하는 거군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똥을 일단 크게 만들려 하는데 오. 자기가 자기가 굴려야 되잖아요. 굴리다가 제 똥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면 셉입니다. 그래서 좋은 똥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싸우고 그다음에 차지해서 알을 낳잖아요. 근데 애벌레가 파먹다가 가끔 그 똥에서 나와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항상 이제 지켜줘요. 부모들이 부모가. 지켜주면서 만약에 똥 먹다가 얘가 툭 튀어나온다 하면 이제 다시 넣어주고 수리해가지고 항상 옆에서 클 때까지 이렇게 지켜봐줍니다. 이거 인간 사회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뿔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제 알아냈어요. 최근에 어떻게 했냐면 곤충 다리가 몇 쌍인지 아시죠? 예. 세 쌍이죠. 날개는 두 쌍이죠. 네. 그래서 곤충 가슴이 원래 세 마디거든요. 네. 세 마디 이렇게 다리 한 쌍씩 있고 날개 두 쌍씩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한 마디는 날개가 없거든요. 근데 원래 있었어요. 화석 보면. 오늘날 곤충 보면 사실 오히려 한 쌍만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태가된 날개가 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유전자 구성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발생학자들이 이상한 괴물을 많이 만들잖아요. 가슴 쪽에 이제 그쪽 정체성이 갖고 되는데 그걸 없애면 뿔 대신 날개가 이렇게 둥그렇게 돋아가나. 머리뿔은 이거 한번 만들면 네.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곤충은 마디마디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머리로 달게 된 겁니다. 원래 태화했던 날개, 없었던 날개가 네. 알고 보니까 뿔이었던 거죠. 뿔이 없는 딱정벌레를 보고서 요거 뿔은 없지만 지금의 소똥구리랑 같은 종이네. 과거에는 없었나 보네라는 걸 알아냈다는 것도 신기해. 어떻게 같은 종인 걸 어떻게 알아요? 화석은 소똥구리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소똥구리의 특징이 뭐 앞다리 뭐 이런 게 있어, 가시 이런 게 네, 있어. 그냥 딴 건 다 똑같은데 그래서 소똥구리인데 이런 특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암컷 소똥구리의 경우에는 뿔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근데 수컷만 뿔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암컷 소똥구리에 이제 번데기를 보면 뿔이 있어요. 이게 왜일까 이제 네. 했었는데 이 뿔을 없애잖아요. 없애면 어떻게 되냐면 애벌레에서 번데기 되고 성충되잖아요. 네. 애벌레에서 번데기 될 때 이 뿔로 찍고 나오는 거예요. 뿔이 방금 날개에서 만든 건 알잖아요. 네. 근데 왜 만들었겠어요? 그 쪼매난 거를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이걸로 싸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왜 썼을까 했을 때 탈피용으로 만들었다. 사막은 엄청 덥잖아요. 네. 엄청 더운 게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덥죠, 그렇죠? 그쵸,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막 남아프리카 사바나 이런데 한낮에는 막 57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여기서 어떻게 더위를 피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축축한 똥을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덥다 하면 똥 위에 올라갑니다. 더위를 이제 피하다가 이제 네. 5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다시 똥을 이제 굴리고요. 그 소똥구리도 이렇게 토해가지고 네. 앞다리로 머리를 이렇게 바른대요. 수분을 해가지고 이제 증발하면서 온도가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더위를 이제 식는 이제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소똥구리로부터 강력한 또 항생 물질을 찾아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소똥구리 그 학명을 따서 코프리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얘네가 이제 급성장엽 치료제 개발 위해서 전임상 진행됐다고 합니다. 코프리신은 이제 만성 장염에 걸렸을 때나 이제 손상된 장 내부 점막 구조를 거의 70% 가량 회복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분리한 4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생체 방어 물질이고요. 네. 얘들이 이제 농작물과 인체 유해균을 비롯해서 이제 기존 항생제 이제 내성의 세균에 대해서도 항생 효과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장내 유용 미생물에 거의 해를 주지 않고 이제 급성 위막성 대작용을 일으키는 균에만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죽이는 항균 효과까지 있다고.